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벡터 칼큘러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유니베리에이트 펑션들에 대해서 미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 칼큘러스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 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 파라미터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값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러닝이라고 했었죠. 근데 러닝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모델의 모델 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는 그 과정은 수학적으로는 대부분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최적화 알고리즘들은 이 그레디언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옵티멀 값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과정이 결국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벡터 칼큘러스 개념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리그레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데이터입니다. 관측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관측치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커브를 일단 하나 찾는 거죠. 물론 이 커브는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likelihood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 우리의 목적은 데이터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이러한 커브를 찾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density estimation. 이것은 여기 이제 그레이 색깔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우리의 관측된 데이터들인데 이 데이터들의 밀도를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여러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들의 어떤 혼합으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덴시티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가 우리의 가우시안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likelihood 함수를 디파인을 하고 이 값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각각의 가우시안의 민과 코베런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을 해서 찾아 나가기 때문에 이 벡터 칼큘러스 어떤 주어진 임의의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 이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어떤 우리의 오브젝티브 이게 일종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함수 개념은 이미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는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두 개의 퀀티티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의 두 개의 퀀티티는 일반적으로 인풋 그리고 아웃풋,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는 x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국엔 x가 fx로 매핑이 되는 거죠. 다시 써보면 f라는 함수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rd, d-dimensional real space를 어떤 스칼라 값, 리얼 밸류로 매핑을 해주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d-dimensional real space의 x라는 벡터가 fx라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rd를 우리가 함수 f의 도메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매핑된 결과 fx 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함수 f의 이미지 혹은 코도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리니어 매핑이랑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가장 급격하게 이 함수값이 증가하는 그런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주어져 있는 함수가 differentiable,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erivative라는 것을 먼저 define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define을 해보죠. 자, 이 변화량은 말 그대로 x가 변했을 때 이 함수 값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델타 y 나누기 델타 x, 그렇죠? 실제로 나누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얘는 분모가 이제 델타 x가 되고, 그다음에 분자 부분을 보시면 이 함수 값에 x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그 함수 값에서 원래 x의 함수 값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이제 유니베리 펑션이니까 결국 y는 fx라고 하는 이러한 f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이때 x랑 y는 둘 다 그냥 스칼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죠. 여기 x축이 x고 y축이 y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변화량의 정의는 자, 델타 x 분의 델타 y가 되겠죠. 자, 여기서 델타 y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결국엔 이 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가 x0 더하기 델타 x가 될 텐데, 이 점에서의 함수값에서 x0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fx0 더하기 델타 x 빼기 fx0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변화량이 의미하는 것은 이 f에 존재하는 두 지점 사이에 어떤 리니어한 슬로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화량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데리버티브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서 정의한 이 변화량에서 이 델타 x가 굉장히 작아졌을 때 그때의 변화량을 우리가 데리버티브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0보다 큰 h에 대해서 x에서의 함수 f의 데리버티브는 우리가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df dx라고 쓰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앞서 정의했던 그 변화량이죠. 근데 이때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그때 이 값이 x에서의 함수 f의 데리버티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폴리노미얼 함수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한번 구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이 폴리노미얼의 미분 공식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x의 n승이다. 여기서 n은 자연수가 되겠고요. 이거 미분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n x의 n-1이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데리버티브를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이 데리버티브의 정의로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데리버티브의 정의가 자,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x 더하기 h-fx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f가 이러한 형태니까 여기에다가 f를 대입을 하면 h분의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 n승,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x 플러스 h의 n승은 우리가 i는 0부터 n까지 n 콤비네이션 i x의 n-i hi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이 콤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여보세요. 근데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h, x 플러스 h. 자, 이거를 총 n번 곱한 것. 그게 바로 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텀을 다 곱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
어떤 조합들의 텀들이 나오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얘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고 h분의 x 플러스 h의 n승을 우리가 i는 1부터 n, 0부터죠. ni x의 n-i hi-xn.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자, i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곧 x의 n승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x의 n승이랑 우리가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h는 0분의 결국 이 부분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i xn-i hi.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분모에 h가 나눠주게 되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h의 i-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시그마 i는 1 n 콤비네이션 i xn-i hi-1.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 h가 인볼브 되어 있는 텀과 h가 없는 텀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보게 되면 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n 콤비네이션 1 x의 n-1 더하기 이제 i가 2인 경우부터 n까지는 ni xn-i hi-1.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써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i가 1인 경우,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우리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 텀은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건 n 콤비네이션 1 x의 n-1이 되고 이게 결국 n 곱하기 x의 n-1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데리베티브의 정의로부터 이 폴리노미얼 펑션에 대한 어떤 데리베티브 폼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테일러 전개라고 부르는 것은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를 특정한 형태를 가지는 어떤 텀들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텀들은 특정 지점 x0에서의 이 데리버티브들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디파인을 해보면 자, 우리에게 R에서 R로 가는 이런 유니베리 펑션 f가 주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x0 지점에서 이 함수의 n차 테일러 폴리노미얼은 우리가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k 팩토리얼 분의 f의 k x0 자,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서 f의 k 자, 이 부분은 x0에서 f를 k번 미분한 그 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x-x0의 k승 자, 이렇게 붙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결국엔 x의 어떤 k승이라는 텀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함수의 x0 지점에서의 n차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테일러 시리즈를 정의를 해보죠. 우리말로는 테일러 전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가 어떤 스무스한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는 여기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한대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 유니베리 함수고요. 자, 이렇게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특정 지점 x0에서 이 함수를 테일러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 폼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테일러 폴리노미얼이랑 일치하죠. 근데 차이점은 테일러 폴리노미얼은 뭐 n차 폴리노미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n 플러스 1개의 텀의 합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테일러 전개에서는 이 폴리노미얼 텀들이 무한대개가 더해져서 x0에서의 함수 f의 테일러 시리즈를 얻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x0가 0일 때, 그렇죠? 여기서 x0가 0일 때 이러한 전개를 맥클로린 시리즈라고 부르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한 것이 원래의 함수 fx와 같으면 우리는 이러한 함수 f가 어널리틱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테일러 폴리노미얼은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의 x0 지점에서 우리가 n차 폴리노미얼 펑션을 이용을 해서 그 함수를 근사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자체가 폴리노미얼이면 그 폴리노미얼의 차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테일러 폴리노미얼이 이제 원래 폴리노미얼 함수와 같게 되겠죠. 이 예제를 살펴보면 자, fx가 x 4승 이렇게 4차 폴리노미얼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0는 1인 지점에서 이 함수의 4차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정의를 해보면 t for x는 시그마 k는 0부터 4 k 팩토리얼 분의 f의 k x0 x 마이너스 x0의 k 자 이렇게 디파인이 되죠. 근데 x0는 1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x0에서 함수 f를 k번 미분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df dx가 4x의 세제곱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4차 폴리노미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텀들은 f0, 1이죠. 그렇죠? 미분 안 한 상태에서 x0가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얘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1, 1. 자, 함수 f를 한 번 미분했을 때 그때 1에서의 그 미분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 미분했을 때의 값은 12가 될 거고요. 세 번 미분했을 때 그때의 값은 2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 미분했을 때 그때 미분값 역시 24가 될 거고요. 자, 얘를 더 미분하면 자, 5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6번 미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4차 폴리노미얼,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먼저 k가 0일 때, 그렇죠? 그때는 1 더하기 그 다음에 k가 1인 경우 4 곱하기 x-1 이제 k가 2인 경우는 6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k가 3인 경우는 4 곱하기 x-1의 세제곱 그다음 k가 4인 경우는 x-1의 4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풀어보면 다 이 텀들을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x 4제곱 원래 함수 fx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함수 자체가 4차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든 우리가 4차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구하면 원래 함수와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차, 6차 이런 그 테일러 폴리노미얼 전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fx가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0인 지점에서 이 함수를 테일러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일러 전개는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f k x0 여기 x-x0의 k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x0를 0이라고 놨으니까 얘는 결국 k는 0부터 무한대 k 팩토리얼 분의 fk 0 다음에 x의 k승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x는 0인 지점에서 x가 0일 때 이 함수의 데리베티브들을 한번 구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f0 0은 사인 0 더하기 코사인 0이 되니까 얘가 1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미분했을 때
자,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이때 값 역시 1이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0 마이너스 코사인 0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0 더하기 사인 0 해서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를 한 번만 더 미분해 보면 사인 0 더하기 코사인 0은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패턴을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사인 0 더하기 코사인 0이 여기서 또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서 또 미분하면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나겠죠? 또 미분하면 얘가 나타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fk 플러스 4 0이 fk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풀어서 써보면 자,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x 세제곱 다음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 x 4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1 x 5승 빼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차수가 짝수인 텀들과 홀수인 텀들을 나눠 가지고 한번 묶어보죠. 자, 그래서 0차수 1 빼기 이번에는 차수가 2인 거 다음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 x 4제곱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그 6차 텀이 뭐가 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1 x의 6승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8차 텀이 되겠죠? 8차 텀은 이거로부터 더하기 8 팩토리얼 분의 1 x의 8승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씩 교차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부분만 또 모아보면 더하기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1 x 5승 그 다음에는 이제 7차 텀이 되겠죠. 이걸로부터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1 x의 7승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짝수 폴리노미얼 텀과 홀수 폴리노미얼 텀을 각각 나눠서 묶어보면 얘를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k승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2k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x의 2k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짝수 텀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더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 이번에 마이너스 1에서 k 2k 더하기 1의 팩토리얼 분의 1 x의 2k 플러스 1승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엔 이 삼각함수를 우리가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한 결과가 되겠는데 얘가 결국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가 됩니다. 자, 원래 함수와 같아졌죠? 원래 fx와. 그래서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fx는 sin x 더하기 코사인 x 함수는 x가 0인 지점에서 이 테일러 전개를 하면 원래 함수와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무한대계의 이 폴리노미얼 텀들의 합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낮은 차수의 폴리노미얼 텀들만 고려를 해서 원래 함수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여기 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fx를 우리가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이용을 해서 근사했을 때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t0예요. 이거는 0차니까 그냥 컨스턴트 1로 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x0가 0인 지점, 자, 요 지점에서니까 요 지점에서 0차 테일러 전개는 이제 파란색 선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1차 테일러 폴리노미얼로 근사화를 해보면 요 지점에서 미분값,
그러니까 슬로프가 되겠죠. 그 슬로프를 이용을 해서 이 주황색 선처럼 1차식으로 원래 함수 fx를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 차수를 점점 높여가면 어떻게 되나 살펴보죠. 우리가 5차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이용을 해서 근사화를 시켜주면 이제 파란색 선처럼 이렇게 근사화가 됩니다. 그리고 10차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빨간색 선처럼 근사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함수 f를 근사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높은 차수의 폴리노미얼 텀들을 고려를 하면 더 잘 근사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5차 폴리노미얼까지만 고려를 해도 이 x가 0인 지점, 그렇죠? 요 영역에서는 원래 함수를 충분히 잘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했고, 이 몇 가지 미분과 관련된 중요한 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 나와 있는 룰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미분의 정의로부터 모두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두 함수의 곱 fx, gx를 x에 대해서 데리베티브를 구해보면 예전에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그래서 f'x gx 더하기 fx g'x.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x분의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 이건 역시 분모 제곱하고 앞에 거 미분한 거 빼기 뒤에 거 미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gx의 제곱 분의 f'x gx 빼기 fx g'x.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함수의 합 fx 더하기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한 것들의 합과 같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체인 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g라는 함수가 fx의 값을 입력으로 받을 때 gfx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겉에 거 미분하고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g'fx 곱하기 f'x.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엔 어떤 합성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테이션을 앞으로 이 함수의 컴포지션을 표현을 하는데 활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x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f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fx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gfx가 되고 자, 이런 관계를 나타내죠. 이러한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체인룰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체인룰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hx는 2x 더하기 1의 4승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우리가 두 개의 함수의 컴포지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주어져 있는 이 h를요. 그래서 얘를 gfx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fx는 뭐가 되냐면 2x 더하기 1이 되죠. 그리고 gf는 f의 4승.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hx라는 함수는 결국엔 이 두 함수의 컴포지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체인룰의 정의로부터 h'x는 g'fx 곱하기 f'x.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함수로부터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자, df dx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dg df는 4f의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러므로 g'fx는 4 곱하기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f'x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8 곱하기 2x 더하기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 h의 이 데리베티브를 우리가 체인룰을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복습을 한 거죠.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개념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개념을 정의를 해봤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 테일러 전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이 미분과 관련된 룰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